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의 식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외식보다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배달음식 시장에서 한식이 간판 배달음식인 치킨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매쉬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019년 음식 배달 톱5 메뉴는 버거, 치킨, 한식, 분식, 디저트 순이었는데요. 2년 동안 변하지 않던 순위가 작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버거, 한식, 치킨, 디저트, 분식 순으로 순위가 바뀌면서 한식이 배달음식 대표 주자인 치킨을 누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식 비중은 2019년 10%에서 지난해 무려 15%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디저트 배달 비중도 8%에서 11%로 커지며 4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국, 탕, 찌개, 반찬류 등 한식 상품 수요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있었던 커피 전문점 취식 제한으로 카페 디저트류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는 편의점 주문 배송 건수도 작년보다 210%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이 가져온 식문화의 변화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한 대형 회전 초밥 체인점은 감염병 사태로 손님이 뚝 끊기자 회전 선반 위에 초밥을 올려놓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밥은 즉석에서 바로 만든 뒤 회전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집니다. 이 회전 초밥 체인점은 자동 주문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 따로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는데요. 요리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손님들의 발길을 끄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초밥을 먹는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떠올려보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밥을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초밥을 손으로 먹어야 제대로 된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일본인에겐 초밥이 고급 음식이 아니라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먹는 음식의 하나였기 때문에 맨손으로 초밥을 먹는 것이 보편화돼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일본에서는 초밥을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맨손으로 집어서 먹는 사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보통 백엔 회전 초밥집에서는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고급 초밥집에 가면 젓가락으로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밥은 숙련자가 하나하나 맨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초밥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식문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대인들은 그 어떤 물건보다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만진다는 점입니다. 한 미국의 여론조사 회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만지는 횟수는 2317회로 나타났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20초에 한 번 꼴입니다. 이렇게 온종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사실 세균 덩어리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에는 세균이 일반 변기보다 10배나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기보다 더러운 것을 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가져다 대고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스마트폰 바이러스 노출 문제는 물론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손으로 스시를 집어먹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최근 한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KCC에서는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페인트는 도장면에 붙은 바이러스를 6시간 내에 99%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수 항바이러스제를 적용해 인체에 무해하고 반영구적인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같은 성능은 전북대학교 연구팀을 통해 검증을 마쳤으며 일본 연구기관인 큐테크에서도 검증을 진행해 시험 성적서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페인트는 일상 생활용품은 물론 각종 기계류, 전자기기,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CC는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철도 차량이나 의료 설비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시설 등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식문화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는 초밥을 젓가락으로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까다로운 위생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생선회, 초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 시험도 실시했는데 항균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식은 감염병 사태의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라면과 김치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보다 7.7% 증가한 7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품목은 크게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나누는데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부분 모두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 중 김치는 감염병 사태로 해외에서도 발효식품 인기가 급증하면서
지난해보다 37% 넘게 증가한 1억 4천만 달러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감염병 여파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쌀 가공식품 수요도 늘면서 수출이 26% 넘게 증가했고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냉동식품 시장에는 한식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냉동식품 전문 슈퍼마켓 체인 아이슬란드는 최근 한국식 치킨 밀키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손질된 채소와 닭과 밥을 분리해 담은 반조리 냉동식품으로 10분간 조리해 먹는 제품입니다. 프랑스 국적으로 세계 10여 개국에서 운영 중인 냉동식품 전문마트 피끼아도 닭불고기, 김치덮밥, 김치만두, 잡채, 비빔밥 등 한국 음식을 냉동식품으로 제조해 판매 중입니다. 또한 영국 대표 슈퍼마켓 테스코에선 아시아식품 전문 브랜드 이수의 한국식 냉동만두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냉동식품 소비가 많은 유럽 시장에서 조만간 한식이 인기 식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에서 한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간편한 일상식을 넘어 한식 프리미엄 제품 등 한 단계 진화된 한식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참기름 수출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참기름 누계 수출액은 70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 증가했습니다. 참기름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퍼지면서 한국 농식품과 한식 관련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참기름은 외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식재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기름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해외에서 한식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한국 식품 판매량이 일본 식품 판매량을 제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독일 최대 아시아 식품 수입상 크라이엔호프 앤 클루게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한국 식품 판매량은 최근 매년 20% 이상 증가하며 아시아 식품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라면, 알로에 음료, 갈비 양념 소스, 튀김가루, 빵가루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 마트에서는 김밥을 스시가 아닌 김밥으로, 만두를 교자나 덤플링이 아닌 만두로 소개하는 등 한국식 표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제, 산업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저무는 반면 한국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품 분야에서마저 일식이 저물고 한식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감염병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한식 열풍이 이어져서 한식이 일식을 완전히 밀어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